자, 오늘은 잠깐 쉬어가는 타임에서 작전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귀염둥이 유준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 다시 또 돌아왔어요. 자, 여러분들 사랑에 힘을 먹고 자, 저희 방송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좋아요, 구독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은 잠깐 쉬어가는 타임에서 작전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얘기 많이 들어보죠. 작전이라는 거, 작전 세력. 주식에 작전 세력이 있다. 세력이란 말 들어보죠. 세력 쉽게 얘기하면 주가를 끌어올리는 세력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는 세력은 일단은 기관하고 외국인도 주가를 끌어올리니까 세력이죠. 세력도 있고, 아니면 주가를 인위적으로 자신들이 주가를 끌어올려서 해먹으려는, 인위적으로 올리려는 작전 세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력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세력을 얘기할 때 주가를 먼저 끌어올리는 작전 세력을 얘기하죠. 이제 그걸 좀 구분하기 위해서 뭐 선도 세력 먼저 주가를 앞장서서 올려주는 선도 세력이 얘기하고, 뒤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주가를 또 끌어올리는 작전 세력도 있는데요. 자, 오늘은 작전 세력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전 세력이라고 다 부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나 대부분의 작전 세력들이 성공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요. 지금 여의도에서 제가 일하는데 여의도 옆에 건물 빌딩이 있거든요. 그 빌딩에 그 작전 세력들이 다글다글 모여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빌딩 어딘지 나중에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좀 많이 돈 벌어서 떠났다고 하는 얘기도 있던데, 자, 아직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돼서 나중에 한번 카메라 들고 작전 세력은 작전을 어떻게 하나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작전 세력이라는 게 말이죠, 마누라도 모르게 하라라는 게, 마누라도 내가 작전하는 줄 모르게 하라 하는 게 뭘로 작전 세력인데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금융 전문가들하고 결혼했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혼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다른 일도 많이 벌어지죠. 왜냐? 금융 전문가라고 알고 결혼했는데 봤더니 작전 세력이야. 그리고 주식으로 해서 사기치는 사람이야. 뭐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 옛날에 그 김나영 개그맨 김나영 있죠. 그분도 이혼하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사설 선물, 자기가 사설로 가짜로 만들어갖고 그렇게 사기쳤던 분도 계시고, 별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자기가 약간 불법적으로 돈을 벌었는데 겉으로는 딱 금융 전문가였다가 행세를 하면은 그런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갖고 연예인들하고 또 이제 돈으로 접근해서 또 사귀고, 또 얼마나 또 멋있게 삐까뻔쩍하고 다니겠습니까? 돈으로 치장을 했으니까. 그런 분도 많이 계시는데, 자, 오늘은 요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태임, 여러분 아시죠? 이분 이태임 탤런트 분, 이분인데 영화배우 탤런트 분이신데요. 아주 미모가 뛰어나서 글래머스러운 몸매로 아주 굉장히 그 미래가 아주 밝은 배우였는데요. 자, 어느 날 갑자기 은퇴를 해버리십니다. 너무나 안타까웠죠.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배우 중에 한 분이었는데 갑자기 지난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연예계에서 완전히 은퇴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갑자기 포털 사이트에 있는 것까지, 프로필까지 싹 다 지워버리면서, 보통은 은퇴한다고 하면서 그냥 은퇴해버리지 포털 사이트에 그 프로필까지 지우는 경우는 없거든요. 근데 이분은 포털 사이트까지 자기 프로필까지 완전 싹 다 지워버리고, 계약 기간이 1년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은퇴를 해버리십니다. 이 계약 기간 1년 남았는데 갑자기 본인이 은퇴를 했으니까 이건 뭐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계약금 청산 알아서 할 테니까 일단은 무조건 은퇴하겠다 하면서 갑자기 은퇴를 하셔갖고, 이게 왜 무슨 일이지? 왜 갑자기 은퇴를 하는 거지? 해서 사람들이 다 어리둥절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어리둥절했는데, 알고 봤더니요, 남편이 구속이 됐어요. 남편이 구속이 되니까 이게 나중에 자기가 남편이 문제되니까, 연예인들이 사실은 사생활에 조그만 흠집이 있더라도 큰 문제가 되는데 남편이 구속이 됐으니까 이거는 도저히 연예 생활을 더 이상 못하겠다 해서 은퇴를 해버리십니다. 은퇴를 하시는데, 이 남편이요, 자, 이게 어떤 분이냐면은요, 보통 이제 M&A 전문가, 금융 전문가라고 알려졌는데 실제로는
이 바닥에서 상한가 따라잡기, 그러니까 이때는 일종의 그 시세 조정의 전문가로 또 알려졌다고 합니다. 저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런데 이분이 작전 세력, 작전을 하시는 분하고 연관이 돼서 같이 작전을 한 줄 알았더니 작전을 한 줄 알았다. 그게 아니고 작전 세력의 부탁을 받아 사기를 쳤다. 사기죄로 구속이 된 겁니다. 구속 사유가 사기죄예요. 같은 작전 세력, 주가 시세 조종으로 구속이 된 게 아니고 작전 세력과 손을 잡은 사기죄로 구속이 됩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작전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 요거 작전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 전에 지금 목이 타네. 너무 많이 이 얘기 하려니까 먼저 배즙부터 한번 먹어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뜸을 좀 들여놓고 배즙을 한 잔 따라서 한 잔 마시고 좀 길어질 수 있으니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즙! 이거 광고 아니고 제가 샀어요. 예.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우 이태임 씨의 남편분 오 씨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속이 됐습니다. 뭐냐 했더니 주가를 부양해 주다며 14억을 받아갖고 검찰과 법원은 이태임 씨 남편분을 주식 관련 사기죄로 구속을 해갖고요.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는데요. 형이 무겁다고 오 씨가 항소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검찰도 집행유예는 형이 가볍다라고 또 항소를 해갖고 2심을 갔는데 이거는 실형이 선고됐어요.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받아서 구속이 됐습니다. 실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태임 씨가 남편이 구속이 된 거 아닙니까? 집행유예인 줄 알았는데 구속이 됐어요. 그랬더니 SNS에 이제 소속사 상의도 없이 고통스럽고 힘들었다고 하면서 완전히 지금 포털 사이트에 검색도 안 되게 완전히 다 지워버리고 갑자기 전격적으로 은퇴를 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시 연예계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죠. 아마 본인도 이 일 때문에 다시는 연예계 생활을 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없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구속된 게 어떤 사소한 잘못이 아니고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로는 도저히 내가 다시 연예인 생활을 없다. 이혼하기 전에는 연예인 생활을 할 수 없겠다 싶어갖고 남편과 계속 살 거면 내가 다시 은퇴를 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해서 은퇴를 하셨고요. 자, 이 사건이 뭐냐면은요. 2014년도에 자 주가 엣지사라고 하죠. 요거 이미 무슨 회사인지 나왔는데 우리는 그냥 엣지사로 하겠습니다. 자 주가가 6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합니다. 6일 연속 하한가를 하니까 작전 세력이 주가를 쭉 끌어올렸어. 꾹 작전 세력이 요 작전 세력 있죠. 딱 요 작전 세력 생겼죠. 요 사람이 주가를 이렇게 쭉 끌어올렸는데 갑자기 6일 연속 하한가가 나와요. 그랬더니 이태임 씨 남편 오 씨를 찾아가서 이 사람이 이거 하한가 풀어주면 내가 14억을 주겠다. 14억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태임 씨 남편, 요 오 씨가 딱 이분이 딱 얘기해서 봤는데 6일 연속 하한가잖아. 그러니까 가만히 냅둬도 곧 하한가가 풀릴 것 같아. 근데 야 지금 내가 하한가를 풀어준다고 해주자. 그리고 요걸 내가 푸른 것처럼 해갖고 돈 14억을 챙기자라고 하면서 알았어. 내가 챙겨줄게. 내가 풀어줄게 하면서 돈 14억을 받기로 하고 딱 합니다. 근데 이게 약속을 하고 나는데 하한가 풀려버려요. 그랬더니 갑자기 오 씨가 가갖고 내가 하한가 풀었어. 약속한 14억을 주시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14억을 작전 세력한테 받죠. 그리고 이 돈을 이제 혹시라도 문제가 될까봐 자금 세탁을 해갖고 지금 문제를 갑니다. 그랬더니 작전 세력이 나중에 이거 사기당한 거다 해서 지금 고발을 한 것 같습니다. 한번 요거를 실제로 차트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고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작전 세력이 한번 주식가를 끌어올려서 돈 한번 벌어보자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3만 원대의 주식을 89,000원, 약 9만 원까지 끌어올립니다. 요 과정이 이제 문제인데요. 자, 맨 처음에 3만 원 있는 주가, 요 3만 원의 주가가 올라가죠. 3만 원의 주가가 여기서 올라갑니다. 요거를
자, 작전 세력이 매집을 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무슨 호재나 재료가 있어서 올라간 것이 아니고요. 요 작전 세력이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립니다. 일단은 5만 원대까지 끌어올리죠. 그리고 잠깐 쉬어요. 한 몇 달 동안 이렇게 쉽니다. 작전 잘하고 있어. 끌어올리고 있어. 자, 3만 원대에서 5만 원까지 끌어올렸으니까 일단 잠깐 쉬고 또 다시 한번 끌어올리지. 3만 원에서 6만 원 이 정도 갖고는 내 성이 안 차. 100% 정도 올렸죠. 100% 정도 올렸는데 이 정도 갖고 내 성이 안 차. 더 끌어올리겠어 하면서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자, 그래서 또 매집을 해서 이렇게 또 끌어올려요. 다 6만 원에서 5만 원까지 3만 원에서 6만 원대까지 끌어올리고 자, 여기 9만 원까지 끌어올렸죠.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끌어올립니다. 자, 8만 원대 거의 9만 원까지 끌어올립니다. 자, 3만 원대에서 8만 원대 끌어올리고 자, 요거 이제 팔면 한국 안녕, 대한민국 안녕, 나 매도하고 하와이에서 골프 치면서 여상 지낼 거야 하면서 야, 희희당락 주가 조작이 이렇게 쉬웠던 건가 하고 하고 있었는데 자, 여기까지 기분 좋았죠. 이제 팔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주가를 자기가 사서 끌어올렸잖아. 근데 이제 매도를 해야죠. 매도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버립니다. 어떤 일이 생기느냐? 주가가 갑자기 하한가를 떨어져요.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그 다음에 컨트롤을 못하는 거야. 이거 좀 어설픈 작전 세력 같아요. 보통은 주가를 끌어올리고 대량 거래를 제 호재를 터뜨리고 그 다음에 대량 거래를 일으키죠. 그러니까 주가를 먼저 매집을 해서 끌어올립니다. 끌어올린 다음에 자, 매도를 해야죠. 근데 그냥 매도 못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재료를 터뜨리죠. 재료를 터뜨리고 자, 개인 투자자를 끌어모읍니다. 그래서 주가를 다시 한번 더 끌어올리죠. 그리고 대량 거래 터지죠. 그 틈에 자기가 갖고 있는 물량을 다 던지고 다 빠져나오죠. 빠져나와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8만 원대, 9만 원대까지 끌어올렸는데 갑자기 자기가 컨트롤을 못하고 있는데 하한가로 떨어져요. 점점점점점점점 6방.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작전 세력이 꼭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매도를 못해서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옛날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고점을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매도를 못해서 계속 고가 놀이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거는 컨트롤 못했죠. 그래서 하한가로 계속 떨어집니다. 미친 거 아니야? 하한가라니, 하한가 6방이라니, 이거 어떻게 이거 올린 거 자지 주가 제자리로 떨어졌네. 이거 매도도 못하고 어떡합니까? 하고 있어요. 자, 주가가 다시 3만 원대까지 떨어졌죠. 자기가 매수한 가격에서까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럼 물량이 이미 많잖아요. 매집한 물량. 그걸 만약에 여기서 그냥 던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냥 만 원대로 주가 떨어지는 거야, 만 원대로. 그러면 반 토막 이상 나고 자기 물량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이 하한가를 풀어줄 이 바닥의 전문가를 불러야겠다가 뭐 섭외를 했는데 그게 마침 이태임 씨 남편인 오 씨였던 겁니다. 오 씨. 오 씨가 딱 섭외가 돼서 오 씨 제발 하한가 풀어주세요. 내가 하한가 풀어주면 14억을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제발 풀어주세요. 14억 줄 테니까 하한가 좀 풀어주세요. 야, 하한가 풀어주는데 14억을 주겠다고 해요. 그러면 이 주가를 끌어올릴 때, 야, 돈 정말로 큰 돈이 들어갔겠죠? 14억을 줄 정도면? 그러니까 여기서 물린 금액이 굉장히 한 100억대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지 않고서야 하한가 풀어주는데 14억을 주겠다고 하겠습니까? 100억대. 이 작업하는데 들어간 돈이 한 1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 자, 그러니까 하한가가 여러 번 떨어지니까 여기서 더 팔면 어떻게 돼요? 진짜 만 원대 되니까 50억, 40억 건질 판이니까 14억 줄 테니까 하한가 풀어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 씨가 딱 보니까 하한가 6방이야. 주가가 하한가 6방이면요. 그냥 냅둬도 풀릴 때 됩니다. 야, 주가 많이 싸졌네. 주가 다시 올린 가격 이상 3만 원대 이하로 떨어졌죠. 2만 5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싸다 싶으면 저가 매수 세력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봐도 주가가 하한가가 풀리게 생겼어. 적어도 여기서 한 방, 두 방 넣어 가더라도 하한가는 그냥 인위적이 아니더라도 자동적으로 풀리게 생겼어. 그러니까 그냥 내가 풀어줄게. 내가 풀어줄게. 14초 풀어주는 거야. 콜! 했더니 알았어 콜! 하고 자 했는데 하한가 풀려요. 14억 받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전부 풀려버립니다. 자기가 작업도 안 했는데 하한가 풀려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태임 남편인 오 씨가 뭐라 합니까? 자, 내가 하한가 풀었어. 자, 이 하한가를 내가 풀었다. 자, 여기 하한가 풀리죠. 요 거래량 터진 거 그냥 자동적으로 시장에 의해서 시장의 매수자들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풀린 건데 내가 풀었어. 14억 내놔.
14억 줘. 예상대로 줘. 했더니 근데 이 사람은 풀렸죠. 자기가 했다고 하니까 의심이 없죠. 그러니까 다행이다. 일단 다행이다 싶어갖고 14억을 오 씨에게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오 씨가 받아갖고 자 먹고 튀어요. 먹고 튑니다. 그러니까 근데 뒤늦게 생각해 보니까 뒤늦게 이런 여러 정보를 듣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작업을 안 했는데 하한가 풀린 거야. 이거 내가 작전 세력인데 작전 세력한테 사기 당한 거야 하면서 이 사람이 지금 검찰에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 사기죄로 들어간 겁니다. 이게 자 이태임 남편분이 오 씨는 뭐죠? 주가 조작을 한 게 아니죠. 주가 조작은 이 사람이 한 겁니다. 주가 조작 이 사람하고 이 오 씨는 뭐죠? 사기를 친 거죠. 주가 조작 세력한테 사기를 친 거죠. 하한가 풀어준다고 했는데 하한가 자기가 안 풀었는데 풀어준다고 하면서 사기를 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 하한가 풀려 있으니까 사기죄가 된 거죠. 주가 조작이 아니라 만약에 이 사람이 오 씨가 주가를 끌어올렸으면 어떻게 돼요? 주가 시세 조정으로 지금 구속이 됐을 텐데 그게 아니라 요거는 사기죄로 구속이 된 겁니다. 그래서 1심을 받았죠. 1심에서 집행유예 4년 받았는데 너무 형량이 높아요. 근데 2심을 갔어요. 2심을 갔는데 이게 너무 약하다 싶어갖고 시정을 사게 된 겁니다. 1년 6개월. 자, 요거 이제 여기서 이제 시세 조정 14억 받겠다고 하면서 한가 떨어지니까 풀리죠. 풀리고 하한가 여기 떨어지죠. 그래서 하한가 풀어주면 작업비는 14억 받겠다 이렇게 해가면서 자 일단은 작전 세력한테 14억 받고 요거를 혹시나 문제가 될까봐 자 다른 사람 아는 사람한테 돈을 일단 한번 돌립니다. 돈을 돌려요. 자금 세탁을 하죠. 자금 세탁을 하고 나머지 받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한번 이제 작전 세력한테 이렇게 한번 돌린 건데 자 요거 지금 원심 그 남부지법에서 이제 판결문을 좀 보면은요. 자 하한가 풀기입니다. 시세 조정이 아니고 하한가 풀기를 한다고 하면서 14억을 받았다. 그 대가로 14억을 받았다. 요게 사기죄다 하면서 구속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시세 조정이었으면 어떻게 보면 집행유예를 벌금 맞고 집행유예를 끝날 수 있어요. 2014년이니까 그 당시에 요 정도 끝날 수가 있었는데 요게 사기죄가 되니까 사기죄가 실형이 되고 안타깝게도 구속이 되고 이태임 씨가 아무래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은퇴를 좀 선언하신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자 이게 작전 세력이요. 별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정보를 듣는데, 자 보면은 이제 뭐 어떤 종목을 작전해서 성공한 작전 세력이 자 지금 이 종목을 작업하고 있더라 이런 정보도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제가 봤거든요. 안 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종목에서 A 종목에서 성공했던 작전 세력이 꼭 B 종목에서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별별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하나씩 풀어드리고 하고 있고 이 종목처럼 주가를 자기가 끌어올렸는데 못 팔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요즘에는 작전 세력들이 워낙에 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좀 큰 세력들, 큰 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잘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바이오 세력들이 작전 세력들이 어디에 많이 가 있냐면은 이 바이오 관련 종목에 많이 가 있습니다. 바이오 종목에 많이 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오 관련 종목이 작전 세력 하기가 너무 쉬워. 왜 쉬워? 왜? 이 기업이 성공할지 안 할지 몰라요. 보통 이제 임상 3상을 통과해서 약이 나와줘야 이게 바이오가 대박이 나죠. 바이오 업체들이 어떻게 되죠? 대부분 영세하죠. 영세합니다. 실적이 안 나와요. 그런데 요거 기술 개발 하나 가지고 이게 상장이 돼서 먹고 사는 건데 이 의약품이 임상 3상을 통과해서 의약품이 될지 안 될지를 몰라요. 네, 모릅니다. 모르니까 작전 세력이 하기가 쉽죠. 왜? 임상 1상 들어갔다 하면서 주가를 뚝 끼우고 2상이 들어갔다 곧 신약이 나온다 곧 암치료제 꿈의 암치료제가 나온다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기 너무 쉽죠. 그래서 신라젠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근데 결과적으로 임상 3상을 통과를 안 하면 그 신약이 안 되죠. 통과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요 과정 최종적으로 의학이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요 과정 동안 주가를 띄우기가 너무 좋아요. 1상 통과했다, 2상 통과했다, 꿈의 신약이다 이렇게 식으로 하면서 재료를 퍼뜨리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 바이오의 작전 세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2천억짜리 시가총액 2천억짜리 기업이 2조가 간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부자가 된 작전 세력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이 작전 세력들이 다 어디 가죠? 어디 갑니까? 지금 하와이에서 놀고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업종을 할까요? 아니죠. 다시 바이오 업종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백신,
백신 개발 업체 그리고 치료제 개발한다면서 주가가 500%, 막 1000%, 2000%막 이렇게 올라가고 그랬죠. 이런 것들이 그냥 올라갔을까요? 자, 이 앞에서 선도적으로 매수했던 누군가 있었기에 주가가 10배, 20배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2천억짜리가 2조 됐을 때 여기서 굉장히 많은 부자들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팀들이 다시 작년에 아마 바이오 관련 종목에 붙어갖고 또 부자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50을 갖고 시작했다 그러면 여기 10배 됐죠. 그러면 500억이 됐죠. 여기서 다시 또 10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분들이 이미 1000억대, 50억에 시작을 해서 1000억대 부자가 돼요. 이렇게 되니까 누가 또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전 정보, 이게 작전 정보 아니면 인위적으로 올리든 아니든 모르죠. 어쨌든 주가는 많이 올라가니까. 근데 우리가 이거를 무시하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또 이거를 돈이 눈앞에 보이니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자, 이걸 할 때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스탑로스를 이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걸 눈이 앞에서 주가가 움직이니까 포기할 수 없죠. 만약 하고 싶으면 반드시 스탑로스 기능을 걸어 놓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배추 한 잔 마시고, 자, 주가 조작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좀 실패 사례. 요거는 연예인 남편분이 낀 사기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 그러면 실제 작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작전 세력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또 여러 사례들이 있으니까 하나씩 한번 시간 날 때마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 재밌으면은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다음에 또 재밌는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안 해. 없으면 우리 방송 잠깐 쉬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좋아요 구독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자,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뵐게요.